잘 보입니다. 잘 네, 보여요. 이게 참 회사에서 하면 좀 컴퓨터 문제가 조금 덜한데 집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오퍼레이션 하는 분들도 각자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되네요. 제가 여러 번 이 밤에 리더님들 강의를 했는데 오늘 제일 좀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예. 그러면 오늘은 세컨 밀레니얼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들어오시는 날인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컨 밀레니얼 아니신 우리 리드님들도 많이 전폭적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열기가 너무너무 뜨겁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 진짜 많이 들어오신 우리 그 리더님들 이 밤에 늦게 들어오셔서 그래도 진짜 공부해 보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좀 활기 넘치게 좀 에너지 있게 한번 저희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이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출시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이제 피드백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왜 균주가 많으면 좋을 텐데 왜 균주가 어떤 것들은 뭐 2개일까요? 어떤 것은 4개일까요? 왜 우리 균주는 100억이 좋은데 30억이 들어있고 그런가요? 하여튼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럴까라고.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게 되면 요 위에 프로세스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슬라이드 요 펜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요 제품 개발 순서를 따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컨셉을 하나를 딱 해볼게요. 면역 유산균을 좀 개발하겠다. 이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면역은 어떤 쪽으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 즉 기작을 우리가 해야 될까?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면역은 우리가 이런 NK 세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세포들에 따라서 이런 기작을 봐야 되겠다고 우리 나름대로 연구 컨셉을 잡고 그다음 제품 개발 컨셉을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제품 컨셉이 제대로 우리들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건지 실제적으로 뭐 실험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임상 실험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검증된 걸 가지고 이제 제품 개발을 하고 또 제품 개발하고 난 이후에도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검증을 하는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왜 이거는 한 번만 검증을 해도 가능하냐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에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면역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레퍼런스에 맞춰서 우리가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퍼스널 개인 맞춤형 유산균은 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A라고 하는 분에 과연 이 유산균이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럼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은 있나? 그 검증하는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또 검증을 해요. 그걸 검증을 한 다음에 우리가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제품을 가지고 제품 만들어야겠다라고 컨셉이 개발될 때 어떤 균주를 해야 되는 건지 타겟이 맞는지 이거를 또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품 배합비를 만들면 이 제품 배합비가 진짜 A라는 사람, 어떤 한 사람에게 이 제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검증을 해야 돼요. 이렇게 검증에 검증을 검증, 즉 테스트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왜? 왜 위에는 이렇게 한 번 내지 2번 검증하고 밑에는 검증하고 또 해야 되느냐? 그거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기술이 맞고 이러한 것이 맞는다고 어느 누구도 만들어 놓은 과학적 레퍼런스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있는 과학적의 모든 레퍼런스가 딱 맞는 하나로 맞는 맞춤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 과정을 일일이 검증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는 컨셉 자체가 기존의 365하고 이거하고는 매우 다른 어프로치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제품 최종 만들었는데 그걸 뭘 의미하는지 이제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365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 때는 여기 오른쪽에 나가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좀 만족스럽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건 좀 내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워킹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실제 365를 드시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우리 리더님들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365에 맞지 않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 균이 그닥 잘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럼 어떠한 것들이 맞는지라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개인 맞춤에게 저희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식사 습관, 그 다음에 실제 장내 균총, 배변을 실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제품 개발할 때 되게 어떤 유산균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러면은 그걸 실험으로 해갖고 뭘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개인 맞춤형을 만든 이 기술 이외에는 없어요. 아마 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지요셉 대표님께서 발표하시는 내용에 그 얘기가 딱 나올 텐데 그 기술로 검증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유산균이 내한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라고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는 다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내 활동의 여러 가지 배변, 저희는 이제 브리스톨 스코어라고 그러는데 이 브리스톨 스코어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그 브리스톨 스코어까지도 두고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을 이것까지도 포함하기 위해서 배변 습관, 뭐 운동 습관, 대사산물, 대사산물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지효섭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대사산물이 중요하냐면 저희들이 서울역에서 출발해갖고 부산까지 내려간다고 해보시죠. 부산역까지 KTX 타고 쭉 내려가야 되는데 철로가 잘 놓여져 갖고 KTX 타고 쫙 잘 가면 그거는 유산균이 잘 가는 거예요. 유산균이 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차에 실려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기차에 사람을 싣고 혹은 물건을 싣고 저희들이 부산역까지 가서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게 오히려 기차의 중요한 이동 수단의 목적이듯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기차라고 하면 얘가 내보내는 물질, 즉 대사산물, 얘가 내보내는 미생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사산물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저희가 이 사람에게 최대한 만족스러운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솔루션의 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요 피마스를 가지고 검정의 검정을 제가 여러 번 했다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사람을 놓고 피마스에 놓고 피마스에 하나하나에 조그만 구멍구멍 저희는 셀이라고 그러는데 그 셀 하나하나가 내 장이에요. 장을 다 복제를 해놓은 거예요. 나의 장 1, 나의 장 2, 나의 장 3, 나의 장 4, 5, 6 이렇게 다 놓고 우리가 배합한 유산균들을 다 이렇게 처리를 했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색깔이 다 다르시죠? 여기에. 그래서 이 중에서 색깔이 검은색으로 붉은색을 갈수록 이 사람은 좋은 결과를 여기 올라갈수록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픽업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나만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솔루션을 설계에서부터 완제품, 검증을 또 한 결과 우리가 처음에는 한 이만큼 되는 균주를 가지고 왔어요. 안전성이 확보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균주들 중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균주를 검증을 하니까 6개로 좁아졌어요. 이 6개를 가지고 40개의 배합을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또 테스트를 해서 6개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90%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맞는 어떤 솔루션이기 때문에 아니 물론 뭐 개인 맞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개인 맞춤형이면 우리나라 국민의 N수만큼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하고 쟤하고 같은 제품 이를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그닥 크지 않고 비용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 가능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정도로 내로우 다운하면 어느 정도 그룹들을 커버하는지를 보니까 한 6개 배합이면 거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90%는 대충 커버가 되더라. 그래서 저희가 90개를, 6개를 했고 이걸 가지고 일일이 분변 샘플, 나의 복제장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약 9,000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나에게 맞는 즉 이걸 가지고 테스트 더하면 이 사람은 현재 나는 어떻게 보면 취준밖에 안 나오는 건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했는데 5번의 경우 98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에게는 제일 맞는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제품이 이 6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리더님이 왜 1번은 균주 2개, 야 2번이면 같은 돈 내고 먹는데 이거 균주 많은 게 낫지 않아? 이게 뭐 마리수도 많고 사실 100억이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요새는 좋은 균주 어떤 것들이 내한테 딱 맞는지에 따라서 그게 100억일 수도 있고 30억일 수도 있고 40억일 수도 있고 50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억만이 꼭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현재의 사이언스에는 딱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는 처음에 1번이 해당이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째 테스트 하니까 저는 5번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3번째 테스트를 하니까 저는 지금 3번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속 내가 먹는 거에 따라서 이 나의 마이크로바이옴 형태가 달라지고 지금의 경우에는 제가 조금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이버시티는 늘어났는데 얘가 활동을 잘 못해요. 그래갖고 포스트바이오틱 점수는 낮아. 그럴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제가 이제 막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저를 두고 이제 임상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번에 해당되시는 리더님 야 같은 돈 똑같이 먹고 있는데 왜 균주 2개야? 라고 섭섭해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저에게 왜 조 박사 이거는 2개여야 되고 왜 나는 6개 해야 돼? 저는 답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현재 과학이 왜 이 2개일 때 이 A라고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에 잘 맞을까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수치적으로 어떤 수식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답이 지금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데이터가 많이 쌓여지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상관관계는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주로 좋아하고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패턴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고 뭐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이 어떤 패턴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왜 이 균주가 맞냐라고 저희가 어느 날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시작된 지 채 20년도 안 되는 아주 열 몇 살의 어린 청년이어서 그 청년은 저에게 답을 제대로 해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성이 제일 확보된 유산균이 되게 중요해요. 예, 이게 나중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고 대부분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히 장내 부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내 부착이 왜 중요하다는 건 우리 리더님들 다 너무 잘 아세요. 이런 장내 부착 특허라든지 연구가 많이 됐던 이런 균주 위주로 이제 저희가 처음에 균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합비나 그 다음에 시험 생산하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 보건사 팀들이랑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신바이오틱스, 즉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같이 들어있어 제일 효과가 좋은데 사실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1년 이제 지금 저희들이 내년을 타겟으로 했고 리비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좀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프리바이오틱스를 좀 배합을 할 예정이고 현재는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개인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1번이라고 했고 우리 딸은 다른 번호인데 그걸 같이 드시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개인에게 맞는 그런 유산균들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어, 동물을 좀 키우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물에게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갖고 그래서 동물을 키우지는 못하지만 제가 키우는 유일한 반려견도 반려묘도 없지만 저에게는 반려균, 내 몸에 같이 살고 있는 이 반려균과 함께 내가 이 반려균을 잘 돌볼 때 나의 건강은 좋아진다. 왜냐하면 덫이라고 하는 이 우리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얘가 어디랑 다 붙어 있냐면 장, 뇌, 철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콩팥, 철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강, 장, 피부, 철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게 철도로 연결돼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다 운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 뭔가 갓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은 나머지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안 돼요. 혹시 리더님들 갓필링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야, 내 갓필링으로는 걔가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뭐 내 갓필링으로는 야, 다음 차기 대통령은 차기 뭐 어떻게 될 거야? 내 갓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갓, T-U-T 장이 말하는 필링이에요. 왜 갓필링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바로 무의식에서 내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갓필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답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의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가슴, 뇌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브레인 속에서 그 무의식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 갓이라고 할 정도로 이 말은 이미 갓이 브레인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내 반려균을 내하고 삶을 같이 나누고 있는 반려균을 잘 돌볼 때 저의 건강들도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꼭 우리 모두 다 우리들의 몸에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반려균,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도와서 저희들의 건강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슬라이드를 만들었고, 저는 여기서 제 내용은 마치고 다음에 이제 지요셉 대표님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전반적인 강의를 좀 다시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원래 FAQ가 있는데 FAQ를 원래 같이 했던 FAQ인데 오늘은 지요셉 대표님께서 FAQ를 아마 전부 다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리더님들한테 이걸 출시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 중에서 리더님들이 관심 있을 만한 그 질문들만 모아가지고 지효석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풀이하시면서 좀 마무리 아마 이 강의 오늘 이 강의 아마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늦은 밤까지 리더님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혁신의 발자국마다 리더님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니까 저희가 회사 다니는 기쁨도 있고 또 리더님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즐거움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마이 웰리스 랩도 요 다음번에 혁신의 버전 나가는데도 리더님들 많이 관심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과 이 조영희 박사님의 인기가 입증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경쟁이 정말 치열했는데요. 지금 많은 리더님들께서 못 들어왔다고 카톡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이어서 조 박사님 오늘 명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지오셉 대표님께서 마이크로바이옴과 마이랩과 연계한 강의 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 오늘 발표 맡은 HM파마 대표이사 지호셉입니다. 예, 오늘 그 Personalized Microbiome, 그 나에게 최적화된 건강을 위한 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생명체들인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하고 윌헬름 폴차페일 교수님 둘이서 같이 창업을 하였고요. 그 홀차펠 교수님은 그 독일 분이세요. 독일 분이시고 전 독일 연방 막스루브너 연구소 소장이시자 독일의 칼슬레 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전 세계 식품미생물 연합의 회장이시자 뭐 지금까지 그 뭐 SCI급 논문만 400편이 넘으시고요. 그 교과서에 이제 참여하신 것만 70편이 넘으시고 홀차펠 교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홀자펠리아라는 미생물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의 스피시스 레벨이 아니라 지너스라고 하는 속 레벨에서 그 자신의 이름으로 미생물의 그 전체 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요. 그중에 또 살아계신 분 중에서 그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교수님의 제자로서 상당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사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어느 한 환경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총 집합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지오셉이 하나의 미생물이라고 한다면은 뭐 수원 또는 광남 이런 통째 그 안에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그 어찌 보면 강남구라는 것이 하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사람 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김치 안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고요. 김치 안에만 하더라도 수십 개의 미생물들이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제 맛있는 김치는 딱 먹으면 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청량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김치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뮤코노스톡이라는 미생물이 그 처음에는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CO2를 배추 안에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런 게 여러분들이 김치를 딱 드셨을 때 탄산수 먹는 것처럼 시원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CO2가 먼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그 균이 점점 죽어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든지 사케이라든지 이런 균들이 나와서 이제 젖산을 만들죠. 그래서 김치가 씌어지면서 대장균이나 나쁜 균들이 김치에 서식하지 못하게끔 되고 아주 오랜 시간 김치를 보관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하나의 환경을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를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미생물들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가장 복잡한 곳이 사람의 장입니다. 사람의 장에는 많게는 2,000개의 미생물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사실은 저희 몸 안에 아마 여기서 이제 제약회사, 그 약 만드는 제약회사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약회사 가면은 커다란 수조 같은 통들이 다 있는데 그 안에서 미생물을 다 키워요. 사실은 이 미생물들의 발효를 통해서 약을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항생제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약들이 전부 다 미생물의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몸에는 이렇듯이 제약회사의 공장 수십 개가 사실은 저희 몸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천연물이라든지 뭐 야채라든지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먹었을 뿐인데, 걔네들이 우리 미생물에 의해서 이리 쪼개지고 저리 합쳐지면서 하나의 약효를 내는 화학물질로 바뀌면서 저희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역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엄청난 그 키가 된다라는 게 요즘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15년 전만 해도 미생물이 엄청나게 천대를 받았었어요. 미생물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생물학과가 식품영양학과 아래에 있을 정도로, 뭐 대학에서 미생물 합니다 하면은 뭐 된장 하세요, 간장 하세요, 뭐 김치 하세요, 뭐 발효식품밖에 사람들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의학과 미생물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유럽이나 독일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독일과 프랑스는 사실은 미생물의 자존심을 계속 지켜가고 있었고, 그곳에서 미생물을 계속해서 연구하시던 교수님이 한국으로 와주셨다는 게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홀타펠 교수님 밑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학은 그 아인슈타인이 만든 학교고, 우리나라의 약간 카이스트 같은, 이제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학에서 제가 더 연구를 하다가, 요즘에 이스라엘 이제 전쟁 나가지고 제가 알던 지역들이 자꾸 미사일 떨어진다 그래서 되게 슬픈데, 예, 저 있을 때도 이제 레바논 쪽에서 미사일 쏘는 게 많이 넘어오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제 이스라엘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동대학교에서 연구교수를 홀짜펠 교수님과 같이 했었고요. 감사하게도 여러 회사들, 지금 이제 365 만드는 회사죠. 미국의 듀퐁에서도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박사 의학학 펠로우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 회사는 미생물 신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셀트리온, 종근당 바이오 여러 제약회사들, 건강기능성 식품을 하는 여러 회사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요. 여러 병원들과 같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회사이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방금 잠깐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이 미생물이 중요한 곳이라고 사실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미생물은 단순히 다 죽여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항생제라는 게 엄청난 약이었죠. 사실은 어떤 병에 걸려도 왠지 항생제만 먹으면 병이 똑똑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던 시절이 한 20년밖에 안 됐는데요. 요즘에는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미생물을 항생제 때문에 미생물이 한번 붕괴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이 단순히 죽여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미생물을 억지로 먹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은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요 파란색 그래프가 일반 분유고 요 회색 그래프가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간 분유 판매량인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억지로 유산균, 균을 먹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은 20년 전만 해도 엄마들이 애들 몸에서 균을 없애기 위해서 빡빡 닦이고 항생제 먹이고 이러기는 했어도 균을 억지로 넣어주던 시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미생물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절이 된 거죠.
이런 연구들의 뒷받침에는 점점 사람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이 옛날에는 그냥 사람 몸에 미생물이 있겠거니 싶었어요. 그랬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은 그 워싱턴 대학교의 지노믹 센터에서 도대체 이 미생물이 어떤 일을 하길래 이러지라고 해가지고 처음 했던 연구가 우주인 연구였어요. 우주인이 이상하게 우주만 가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점점 없어지고 이상하게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이제 그 불안증이 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사나 이런 데서 익숙히 알고 있던 우주인들이 잘 걸리는 병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되게 그 원인을 찾지 못했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우주에서 이제 세게 되는 방사선 양 때문에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죽어나가면서 미생물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근육도 빠지기 시작하고 잠도 못 자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면역력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걸 나중에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주인의 똥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을 이식을 하려고 G 모델을 만들었어요. G 모델을 만들었는데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무균지를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똥을 이식하기 위해서 그 자기 스스로는 균이 하나도 없는 G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G 모델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무 신기했던 일이 이놈의 쥐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게, 야, 사람이 살이 찌고 근육이 생기는 게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이 관여를 한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학계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방 안에 그냥 미생물이 있는 게 아니다. 얘네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의사들이 처음으로 했던 연구들이 뭐였냐면, 야, 그러면은 미생물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항생제 아이들이 많이 먹었는데 그럼 그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의 처방전 기록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처방전 기록을 뒤져봤더니 2살 이전에 항생제를 처방받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5살이 넘었을 때 비만이 될 확률이 홀등이 높다라는 걸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들이 천식이나 아토피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라는 걸 의사들이 알게 되고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뭐를 했냐면은 쥐한테 항생제를 먹여봤어요. 쥐한테 저농도의 항생제를 먹였고 얘는 먹이질 않았더니 얘는 그대로인데 항생제를 먹인 쥐가 엄청나게 비만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야 그러면 그 항생제 때문인지 항생제 때문에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죽어서 그런 건지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뭐를 했냐면은 이 쥐한테는 이 쥐의 똥을 이식을 해준 거예요. 항생제를 준 게 아니라. 이 쥐의 똥만 이식해줬는데도 변만 이식해줬는데도 이 쥐가 비만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진짜로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살이 찌는 거구나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온갖 종류의 연구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일단은 저희 몸의 면역을 엄청나게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 몸의 면역 세포의 70%가 장 주변에 모여 있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외부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게 걔네들은 이제 서베일런스 그러니까 걔네들은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야 주변 상황이 어때? 날씨가 어때? 어 바이러스가 혹시 와? 이런 걸 공격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야? 이게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하는 일인데 이 면역 세포들한테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기에 가장 좋은 애들이 저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세포가 저희 장 주변에 70%가 모여가지고 장내 미생물로부터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적이고 이런 거는 공격하면 안 되는 거야라는 걸 배워서 이제 각각 사이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과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계가 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특히나 뇌질환이라든지 저희가 그 신약 개발 회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FDA 임상 이상 승인을 받은 게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우울증 치료제고요. 이번에 저희가 정부로부터 57억짜리 과제를 받았는데 그 과제가 아산병원이랑 함께 요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게 저희의 이번에 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예요. 정말 재밌는 거는 좀 슬프지만 우울증 환자의 변을 쥐한테 이식해주면은 쥐가 우울증이 걸립니다.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변을 이식해주면은 쥐가 폐쇄성 폐질환이 오기 시작해요. 그럴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형이 되면
항생제라든지 저희가 맨날 먹는 음식 안에 들어있는 방부제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의 장 안에 미생물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병과 관계가 있다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은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미국은 이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다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5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벤처스의 설립자 빌 마리스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했고, 빌 게이츠는 세상을 바꾸는 5대 기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헬스케어의 개념에 대해서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헬스케어라는 단어가 너무 만연하게 사용이 되다 보니까 약간 무슨 헬스케어가 무슨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느낌? 그냥 당신의 건강을 내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느낌? 뭐 헬스를 케어해드리겠습니다라는 느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헬스케어의 핵심은 한 사람의 미래를 보겠다는 게 헬스케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3년 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부터 맨날 들어오던 예방의학, 이제 앞으로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예방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병이 걸리기 전에 어떤 병이 걸릴지 알겠다는 게 예방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말인즉슨 한 사람의 미래를 알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이거를 가지는 회사가 전 세계 바이오를 다 가져간다고 봐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의 미래를 알고, 지호셉 박사 3년 뒤에 당뇨 걸릴 확률 70%, 대장암 걸릴 확률 60%, 골다공증 48세쯤부터 오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운동은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거 먹어야 되고, 건강기능성 식품 이거 이렇게 먹어야 돼라고 말하면은 저는 아마 100%할 거예요. 사실은 누가 나의 미래를 알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사실 처음 했던 게 사람의 유전자였어요. 1990년대만 해도 사람의 유전자 안에 한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모든 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사람의 유전자를 다 읽고 났더니 꽝인 거예요. 사실 거기에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 색깔, 눈 색깔, 아주 희귀한 유전적 질환. 뭐 아마 사실은 유전자 연구로 가장 큰 득을 본 거는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게 아마 안젤리나 졸리 유방절제술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서 뭐가 어떨 확률이 있다 정도인 거지 한 사람의 미래를 알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많이 된 게 액체 생검, 리퀴드 바이옵시. 죄송합니다. 밤인데 이렇게 좀 어려운 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리퀴드 바이옵시 액체 생검이라고 해서 사람의 피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의 혈액을 봤더니 신기한 게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암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어도 이 사람이 3년 뒤에 어떻게 된다는 거는 혈액을 통해서 알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혈액은 계속 필터링이 되다 보니까 정보가 새롭게 계속 바뀌어요. 아마 누적적인 스트레스의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당화혈색소 정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그러니까 우리의 스트레스가 누적적으로 쌓여있지가 않은 그 다음에 시작된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사람이 환경으로부터 받는 이 많은 스트레스가 어디에 정보가 쌓이는 걸까라고 봤더니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안에는 제가 대왕절개로 태어났는지 제가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한 사람의 인생으로부터 받은 환경적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이 안에 정보가 다 저장이 되어 있고, 사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정보를 1년 한 사람에게 두고 1년, 2년, 3년, 4년을 보게 되면은 통계적으로 거기서 추세선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그 통계를 통해서 한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과정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아메이와 함께 이 어려운 마이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게 저희가 절대 ABO 분들 고생시키려고 진짜 쓸데없는 제품 만든 게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 변을 퍼서 나르고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는 알지만 세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먼저 하지 않으면 이미 네슬레는 페르소나라는 회사를 사가지고 이미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미래를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하나에 목숨을 걸듯이 자율주행 하나를 해버리면은 플랫폼에서는 테슬라가 전 세계 운송을 다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택시도 일론 머스크고 버스도 일론 머스크, 다 일론 머스크. 바이오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회사가 사실은 모든 걸 가져가.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진짜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메이예요. 저희가 여러 회사들과 일을 하는데 단 100명의 팬덤을 모아가지고 몇 년 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뭐라도 해보려는 회사들이 수백 개인데 수십억씩 돈을 써도 못해요. 근데 제가 이 ABO 분들 교육을 다녀보면은 사실 ABO 분들이 저희 석사생들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해도라부터 이 열정과 열이.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여러분 사업이잖아요. 여러분이 개발자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바라보는 2034년 아메이 100주년이죠. 그때는 아메이의 완전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메이가 휴먼 네트워크 세일즈 컴퍼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게 아메이의 구조라면은 2030년이 넘어간 뒤로는 이 휴먼 네트워크를 통해서 라이프 코칭을 하는 컴퍼니.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회사가 될 거예요. 야, 아메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며. 아메이에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이 있다며. 나 좀 봐줘.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내가 뭘 먹어야 돼? 나의 라이프 코칭을 해줘. 라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회사가 될 거라는 게 저희가 가진 꿈이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일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프로그램이라는 거 알지만 진짜 일찍 일어난 새가 뭐라도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플랫폼은 어 플랫폼을 정의하는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WTA라고. 플랫폼은 위너 테이크스 올입니다. 첫 번째 깃발 꽂은 회사가 모든 걸 가져가는 게 플랫폼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다 카카오톡밖에 못 쓰잖아요. 여기서 뭐 라인 쓰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뭐 채팅 쓰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기록을 넣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쓰기 시작했고 그 안에 가장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메이가 이 모든 거를 가져가는 시대가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거를 방증하는 게 단 1년 만에 아메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회사가 됐어요. 딱 1년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 5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이부어서 4천 개 모았는데 아메이 출시하고 1년 만에 3만 개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상상을 초월하는 매달 3, 4천 개씩 데이터베이스가 늘어나가고 있고 이 말인즉슨 아메이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알고리즘을 가지는 회사가 될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사실은 이 헬스케어의 게임 체인저다. 그러니까 구글 벤처스의 설립자라든지 이런 선구자들, 머리가 튀어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빌 게이츠, 빌 마리스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한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엄청난 정보의 보고이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져가는 회사가 헬스케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게 사실은 진짜로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조영희 부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는 단세지방산 대사체를 같이 보잖아요. 전 세계에 이 대사체 같이 보는 회사가 저희 말고 이제 뭐 아틀라스 바이오메드 하나 정도 더 있는데 거기가 한 399불 정도의 서비스를 해왔는데 지금은 망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이, 이 대사체를 같이 볼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현재는 마이랩 하나밖에 제가 조금 더 스터디는 해봐야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는 마이랩 하나밖에 없고요. 대사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왜 단세지방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단세지방산은 저희 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물질인데 놀랍게도 저희가 스스로 만들지를 못해요. 저희가 어떻게 먹을 수도 없고요.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먹을 수도 없고 오롯이 장내미 생물에만 의존을 해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단세지방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면역력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저희 장은 되게 신기하게 열려 있지만 닫혀 있어요. 이게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장은 열려 있어야 되지만 변 안에 들어있는 안 좋은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적절하게 닫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미세하게 필터링을 조절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이게 너무 열리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당 누수예요. 당 누수가 오게 되면은 변 안에 있어야 되는 물질들이 저희 장 주변 혈액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이거를 내독소증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염증 반응들이 몸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이 장이 얼마나 열리고 닫히는 거를 조절하는 게 이 단세지방산, 쫄테인 페리 에시드라는 물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포스트바이오틱스 지표라는 걸로 마이랩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요 논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혈액에 있는 당분이 어딘가로 가야 돼요. 근육이나 간으로 가면 너무 좋고 근육이나 간으로 가줘야죠. 근데 왜 하필이면 자꾸 그 당분이 저희 지방세포로 가서 쌓인다는 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근육에 힘은 안 들어가는데 지방만 자꾸만 늘어나는. 근데 이거를 조절하는 게 단세지방산이에요. 단세지방산이 많으면은 근육이나 간으로 영양소가 가고 단세지방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지방으로 가서 쌓인다는 게 이 논문의 최종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세지방산의 양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아까 조영희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최고 VIP가 단세지방산이에요. 이거를 저희 혈액까지 보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재밌는 내용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그 보스턴 마라톤, 보스턴에서 이제 매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요. 보스턴 마라톤을 엄청나게 잘 뛴 사람들의 변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변 안에서 요 베일로넬라라는 미생물이 많이 증가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요 베일로넬라를 빼가지고 쥐한테 먹였더니 쥐가 트레드밀을 엄청나게 잘 뛴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이 미생물이 하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이 미생물은 젖산을 먹고 이거를 프로피온산으로 바꿔주는 것만 하는 애인데 프로피온산은 저희의 근육의 영양소가 되고 젖산은 근육에 쌓이는 피로물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피로물질을 먹고 영양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운동량이 월등히 좋아진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 몸 안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사실은 수십 개의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인삼 같은 것도 인삼빨이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인삼빨이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삼이라는 게 파이토케미칼이에요. 천연물에 들어있는 영양소인데 그 안에 있는 진세노사이드라는 물질은 분자량이 너무 커서 혈액으로 못 가요. 그거를 저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컴파운드 K라는 물질로 딱 쪼개줘야지만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쪼개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인삼빨이 듣는데 그 미생물이 없는 사람은 인삼빨이 안 듣는 거예요. 인삼이 먹어봐야 혈액으로 못 들어가고 다 똥으로 나가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심지어 장내 미생물이 좋은 분은 콩단백질만 먹어도 다 약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이제 약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물질이 이퀄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이게 일본인들이 장수하는 핵심이라고 알려진 물질이자 항암 효과도 있어, 항염증 효과도 있어, 갱년기 보호 효능도 있어, 뭐 엄청나게 좋은 약으로 만들면 대박인데 아직 약으로 못 만드는 건데 저희 장내 미생물이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해봤더니 한국인의 한 30% 정도밖에 못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다 붕괴가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이퀄이라는 물질 하나를 만들려면은 어떤 분 콩단백질을 먹고 그 중간에 미생물이 한 2, 30개 정도가 관여를 해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누가 뭐 하나 잘라주면 다시 붙여주고 잘라주고 붙여주고 하다 보면 이게 이퀄이라는 물질이 되는데 그 중간에 미생물 톱니바퀴 하나만 빠져도 사실은 이 물질을 못 만드는 거죠. 제약회사 하나를 잃어버리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그러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다양성인 거예요. 장 안의 미생물을 얼마나 다양하게 가지고 있느냐가 건강의 핵심이 된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발표였고, 근데 이 발표를 보고 저희 같은 미생물쟁이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마냥 유산균이랑 비피도박테리아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거 많으면 건강한 건 줄 알고 그거 찍어가지고 만들어서 드시라고 다 드려왔는데
2013년에 엄청나게 유명한 논문에서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나서 아직도 이 다양성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이 마이랩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다양성이라는 거를 조절하는 게 왜 어렵냐 하면은 타이레놀 같은 약은 사람의 유전자에 피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의 유전자는 사람들마다 99.9%가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유전자는 부모님한테 한 번 받으면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이레놀은 1살에 먹든 99살에 먹든 약효가 똑같고 누가 먹든 약효가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자에 피팅이 돼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마이크로바이옴이잖아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사람마다 다 너무 달라요. 거기다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이 계속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물질로 평생토록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높이는 거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개인 맞춤형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 맞춤형이 필요한 거고요. 다양성은 논문이 너무 많아요. 다양성이 높아지면은 일단은 비만인 사람에게서 다양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아이들 IQ 놓고 봤더니 IQ가 높을수록 다양성이 높다라든지 이게 뭐 다양성을 높이면 애들 IQ가 높아져요 이런 거는 아니지만 다양성과 심지어 인지 능력도 상관관계가 있고 뭐 우울증부터 근육량부터 뭐 너무너무 많아요. 논문이 수만 편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이 마일랩이라는 프로그램이고 마일랩 안에는 이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아까 조양희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 저희밖에 못한다고 한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피마스라는 특허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예시를 해드리면 제일 이해가 쉬우시더라고요. 요즘에 개인 맞춤형 항암제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간암에 걸리신 분이 병원에 가면은 암세포를 살짝 뜯어내요.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조직 검사를 할 때 그 암세포를 연구소에다 보내면은 연구소에서 그 암세포를 여러 개로 배양을 해서 키우고 여기에다 지금 있는 항암제들을 하나씩 넣어봐요. 그러고 나서 어떤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암세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지를 보고 그게 그 사람에게 맞춤형 항암제가 되는 거죠. 너무 심플하잖아요, 컨셉이. 저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체변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복제를 해서 키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6개로 피팅을 잡아놓은 아까 보셨죠? 9,000회 이상의 테스트에다가 40개 이상의 조합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미생물들끼리 서로 죽이지도 않고 항보합적 작용이 없는 가장 좋은 6개의 조합을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그 6개를 미리 넣어 본 다음에, 3번이 들어갔을 때 다양성이랑 단세지방산이 가장 많이 올라가네. 이분은 6번이 들어갔을 때 가장 좋네. 판단하고 그거를 제안을 해드리는 게 마일랩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제약회사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피마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을 만들고 있는데 신약도 완성되려면 아직 5년 가까이 걸리는 프로세스에 있거든요. 마일랩이 이 신약을 만드는 기술을 그대로 다 갖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먼저 출시를 한 게 이 마일랩이라는 제품의 놀라운 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일랩 프로그램 첫 번째, 두 번째 하신 분들 장내미생물 다양성, 단세지방산 포스트바이오틱스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81.45%의 분들에게서 개선 효과를 확인을 했고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유의차를 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고 실제로 한 사람의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를 임상적으로 증명한 제품은 전 세계의 마이랩 제품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많아요. 균주는 뭐 듀폰 거든 뭐 크리스찬 한센이든 뭐 이마트만 가도 널리고 널린 게 사실은 어떤 기능을 가진 프로바이오틱스예요. 하지만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이 맞춤형 마일랩이 전 세계의 유일한 제품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메이는 베스트 제품을 판다기보다 그거보다 사실은 더 좋은 올리 제품을 파는 곳이에요. 더블 X 아메이밖에 없잖아요. 뭐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없는 제품인 거잖아요.
아메이 치약, 아메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도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마이랩이 그런 거예요. 마이랩은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구할 수 없는 게 이 프로그램이에요. 80% 이상의 고객에게서 다양성이 증가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20% 분들이 아직 피팅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거 점점 더 올릴 겁니다.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90% 넘게까지 저희가 가져가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리뉴얼도 계속 하고 있고 제품 리뉴얼도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 20%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다양성,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게 유지한다라는 거는 극도로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아마존과 같이 이렇게 현대 문명이 조후하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해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3배 가까이 높다라고 해요. 사실은 그분들은 장 안에 제약해서 50개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는 한 15개 있는 거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다양성이 되게 높으세요. 진짜 제가 눈물 나는 거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하면 다 바닥에 붙어 있어요, 거의. 어린아이들은 장 안에 제약해서 두세 개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 4, 50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문명에 의해서 장내미생물의 붕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고 지금이라도 이거를 막아야 되는 지금이라도 이 다양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착을 시켜서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현대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그 인공 감미료나 뭐 방부제는 말할 것도 없죠. 방부제라는 것 자체가 식품 안에 있는 균을 죽이려고 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스턴트 식품을 저희가 매일 저희 장에다 넣으면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생각한다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방부제를 장에 넣으면서 그러게 말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양성이 현대인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너무 자주 먹는 아스피린, 타이레놀 같은 소염제도 심지어 장내 미생물을 엄청나게 붕괴시킨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비해서 이런 것이 저희 장내 미생물을 계속해서 붕괴시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외에 당뇨약이나 고지혈증약이나 정신과약이나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어야 돼요. 그럼 먹을 거면은 최소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라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거라도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알코올 섭취량이에요. 여기 5번이 일주일에 5번 이상 술 드시는 분, 1번 술 안 드시는 분. 저희 장에다가 알코올을 넣으면 장내 미생물은 계속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내 미생물 계속해서 붕괴되고 거기에다 심지어 최근에 이 코비드 19 감염 같은 바이러스 감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 주변에 모여 있다 보니까 저희의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저희 면역세포가 날뛰기 시작하면은 애꿎은 미생물이 엄청나게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비드 19 감염이라든지 더 문제는 이 백신만 맞아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진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 정도로 현대인에게 있어서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기는 극도로 어렵다. 근데 당장에 저희가 동물 실험만 해봐도 바로 나타나요. 동물한테 항생제를 조금 먹여서 다양성을 떨어뜨려 놓고요. 얘네들한테 더블 X도 저희가 먹여봤고요. 똑같은 양을 먹였습니다. 다양성 높은지랑 낮은지랑. 오메가3도 먹여보고 아세로라씨도 먹여보면은 다양성 높은지가 효능이 훨씬 좋아요. 똑같은 양의 더블 X 먹였는데 다양성이 높은지한테서 면역력이 훨씬 더 증가하고요. 똑같은 양의 오메가3 먹였는데 혈중 지질이 다양성이 높은지한테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크시슬, 더블엑스 결국은 저희 장내 미생물이 한번 쪼개줘야지만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쪼개고 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미생물이 많으신 분들은 똑같은 돈 내고 드셔도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이거는 전 세계 유일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메이에 있는 모든 제품을 저희가 유니크하게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메이 들어오시면은 마이랩 하시고 다양성 높여놓고 나면은 아메이에 있는 어떤 제품을 사용을 하셔도 기존 제품보다 효과가 3, 40%씩 올라간다라는 걸 저희가 증명을 하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골라 먹는 게 아니라 다 피팅을 걸어버리는 거죠. 아메이 제품에다. 거기에다 저희가 이 쥐들 지금 트레드밀 연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을 운동해도 다양성 높은 지가 살이 더 많이 빠진다. 이거는 이미 학계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25센트 라이드 똑같이 해도 어떤 분은 살이 쭉쭉 빠지는데 어떤 분은 살이 안 빠지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결국은 장내미생물과 관련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 아직 연구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많은 연구들에서 저희가 다 이제 좋은 사업을 위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아까 말씀드린 예방적 접근의 핵심. 한 사람의 미래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2030년이 저는 넘어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버드 대학교랑 같이 이 알고리즘 빌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메이가 최고 선두주자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사실 이거 한국 아메이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 학회 가서 발표해도 과학자들도 진짜 놀라서 자빠져요. 세계 어딘가에 거의 3만 명에 육박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많은 편이에요.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 국가 차원 데이터베이스가 1, 2천 개밖에 안 돼요. 아메이가 한 달에 3, 4천 개씩 해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 세계 어느 기관보다도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 넘버 원 컴퍼니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한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아메이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는 시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까지 이제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소비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메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메이의 미래를 바꾸는 제품을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가는 디벨로퍼라고 생각하시고 이 마이랩을 통해서 아메이가 바뀌어가는 과정 같이 함께 저희 도와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대표님, 강의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 질문이 예, 네, 들어왔습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 아, 네, 예, 네. 원래 그 정리되어 있는 질문도 있기는 하거든요. 아, 네. 예, 예, 요거 제가 몇 개 그 네, 아주 네, 네. frequently 그 뭐죠? ask question 그 뭐죠? 그 예, 예, 정말 FAQ. 자주 해주시는 네, 네, 질문들이 네. 있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예, 잠시만요. 그거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간약 이제 그 장내 미생물 분석해주는 회사가 다양한데 마이랩의 특장점이 무엇이냐라고들 많이 여쭤보세요. 일단 마이랩의 특장점은 그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질문 또 있는 게 이제 옛날에 CJ 1000랩의 PBO 제품 이런 게 이제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었거든요. 이게 차별점이 뭐냐? 일단 마이랩은 듀얼 분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내 미생물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결국은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엄청난 핵심인데 이 대사체를 같이 보는 거는 마이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항암제 선별하듯이 한 사람의 분변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가장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별해 주는 거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원천성을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이 특허를 아메이에게 20년 독점을 드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아메이밖에 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완전한 차이점이고, 그 PBO 제품, 예전에 PBO 제품은 이미 단종됐지만, 그거하고도 완전히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거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유일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완전 차별점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섭취하던 유산균이 있는데, 맞춤형 솔루션 같이 섭취해도 괜찮을까요?라는 질문도 많으세요. 여러분이 365를 드시고 계셨다면은 365를 드시면서 저희에게 변을 제출해서 분석을 하셨다면 그게 베이스라인이에요. 365 드시면서 이거를 더 얹어서 드시는 걸로 저희가 피팅을 해드린 것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저거 섞어 드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단 미생물들끼리는 서로 죽고 죽일 수가 있어요. 미생물들끼리 다 친한 게 아니에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들끼리 다 친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들끼리 막 죽이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다른 종류를 드실 때는 시간을 좀 띄어서 드시면 좋겠다. 뭐 365를 아침에 드셨다면은 뭐 마이랩은 저녁에 드신다든지 이렇게 조금 띄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림이라든지 W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
항비만이라든지 바로 여성 건강을 타겟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랩은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타겟팅하는 이게 약간 어렵지만 두 개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서로끼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시간만 좀 떼어서 드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예. 그리고 왜 단체지방산만 보는 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분석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분석 중간에 장 환경이 변화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일단은 분석 기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이제 가던트사라든지 이그젝 사이언스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했거든요. 그런 연구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는 일단은 체변을 어떻게 하냐면은 베스킨 라빈스 그 제일 큰 통 있죠. 그게 택배로 와요. 그리고 이제 펄로 된 옷걸이를 이제 꾸불이라고 해요. 그리고 옷걸이를 꾸부려서 변기에다 건 다음에 그 사이에다 베스킨 라빈스 통을 걸어놓고 그 안에다 변을 모셔서 뚜껑을 닫아서 보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마일랩은 훨씬 더 진보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런 프로그램들 결과 나오는 데까지 보통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 4주에서 5주 정도 걸려요. 저희가 대학 기간이랑 연구를 해도 3달 걸리거든요. 마일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빠른 거고요. 그 중간에 미생물 유전자 다 뽑아서 유전자 분석기 돌려서 바이오 인포메틱스 해가지고 통계 분석해가지고 대사체 분석해가지고 그거 전부 다 결과지까지 프린트해서 나가는 기간이고 또 한 가지 그 중간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순식간에 획가닥 변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그라디에이션을 가지고 변하는 데다가 저희가 그거를 통계 프로그램으로 보정을 하는 거를 서울대 통계학과랑도 개발을 이미 해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하세요. 그 중간에 바뀌었으면 어떡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로 허술하게 제품 만들지 않았어요. 통계적으로 다 검증하고 피팅하는 프로그램 다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밖에다가 내놨는데 빨리 안 가져가서 한 2, 3일 됐는데 그래서 결과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1일까지 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다 분석해보고 저희가 연구실에서 변 40도씨 인큐베이터에 넣었다, 뺐다, 시골에 보냈다, 받았다 하면서 다 분석하면서 알고리즘에다가 통계 분석해가지고 피팅 다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엄청나게 훼손된 거는 저희가 먼저 퀄리티 컨트롤을 해요. 그런 분들은 재체변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요. 대체변을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면 전혀 문제하실 수 없다라는 거, 문제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마이랩이 좀 안 맞고 설사를 자꾸 한다라고 하시는데 365는 잘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같이 병행을 해서 조금 섭취를 해보세요. 설사가 극심한 설사가 아니라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화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약간 변이 딱딱해지든지, 나의 변 상태가 바뀐다든지, 약간의 가스가 찬다든지, 약간 설사가 나온다. 이거 자체가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좋은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 지속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끊으시고 다시 365를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65라는 제품은 일단은 많은 균을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중에 뭐 하나 걸린다라는 걸로 일단 많이 넣어놓은 제품인데 간혹가다 그 제품이 되게 잘 맞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저희가 더 올릴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팅률이 현재 80%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너무나도 맞질 않는다. 이러면은 365 제품으로 이제 변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고요. 채팅방에 질문이 좀 올라오신 게 있으면은 제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ADHD 주의 6개월 픽과다 행동장애 이런 부분들은 행동장애나 이렇게 그 이런 부분은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넘어갈 수는 없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건강기능성 식품의 영역이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신약 개발회사고 저희 현재 서울대병원이랑 자폐 아이들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ADHD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지력 향상이라든지 집중력 향상 쪽도 연구를 많이 해왔거든요.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장내미생물 다양성과 마이크로바이옴이 ADHD와 주의력, 집중력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적 목적을 가지고 병이 낫습니다라고 절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논문들에는 이런 부분들과도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들 많이 있다라는 거. 예. 예, 일단은 어떤 약을 40년 넘게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더 사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약을 그렇게 드시고 계시다면은 다양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법이 없어서 못했던 것뿐이지만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특히 약을 장기적으로 계속 드신다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꼭 박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조금이라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해보시는 거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타사 20만 원대에 마이크로바이옴 검사하고 유산균 주는 서비스들이 있고 이런 것들. 어, 이거 그러니까 아마 한 30분만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것들이 어떤 건지. 일단은 분석의 그 퀄리티 자체가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쪽은 리얼타임 PCR이라고 해서 방 안에 있는 미생물 한 5개 정도 봐요. 5개 정도를 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포진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사실은 유산균 같은 경우는 그 분석에 맞춰서 나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프로그램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도대체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 미생물이 나한테 좋다라고 판정을 했지라는 거를 절대 clu를 아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만든 사람들도 모르니까요. 그거를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 실제로 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보고 맞춤형을 피팅해 주는 데는 피마스와 같은 특허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원천성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 30분만 공부해 보시면은 바로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는 일단은 연구기관들도 아직 하기 어려워하는 대사체라는 거를 같이 본다라는 것부터 저희는 유전자 분석을 통째로 돌려서 수천 개의 미생물을 함께 보고 그거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간다라는 게 완벽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예, 예. 술, 담배, 육식, 식습관 안 좋은데 결과가 되게 좋다. 그리고 근육 운동을 오래 해와셔서 그런 것 같다라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당연합니다. 저희 통계 결과에서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엄청나게 좋아요. 장내, 어, 장내 미생물 다양성 10%라고 하면은 엄청나신 거예요. 아마 연세가 좀 많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양성이 일반적으로 좀 더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내가 30% 안쪽이다라고 하면은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분석하시는데, 내가 15%였는데 20%로 떨어졌네? 절대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30% 안쪽에 있으면은 엑스트라 올디너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30% 안쪽에 안착하는 걸로 타겟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일단은 아주 어린 나이에 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에 와서 술, 담배, 육식을 많이 하신다 치더라도 14세 이전, 한 17세 이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을 그 부모님이 상당히 잘 깔아주신 분일 것이다. 저희의 면역세포들은 14세 전후 해가지고 우리의 장내미생물을 기억을 하고 그 상태로 평생토록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아무리 안 좋은 생활을 하셔도 어린 나이에 제대로 한번 피팅해 놓고 나면은 되게 오랜 기간 그게 간다는 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옛날에는 이런 거를 몰랐었고 아무 생각 없이 항생제를 펑펑 쓰던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훼손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 예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제 저희 스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0시 20분이 이미 넘어버려가지고 그리고 요거 2번을 먹고 있는데 6번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러면은 2번 다 먹고 6번 먹어야 되는지 6번으로 바로 바꿔야 되는지 다 드시고 바꾸세요. 캐리오버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배정을 받으신 거를 섞어 드시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우리 가족 4명인데 6개 중에 4개 있네? 일단 그냥 4개 다 섞어 먹자. 이런 것만 안 하시고, 2번 드시다가, 이번에 배정이 6번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2번이 남았으면 당연히 그거 맞아 드시고, 캐리오버로 넘어가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질병이나 그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직전에 어떤 과정 때문에 결과가 조금 너무 그 순간만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상외로 저희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상당히 리질런트하고요. 상당히 견고하고요. 마이크로바이옴 변화가 순식간이 아니라 되게 서서히 그라디언트로 변하거든요. 아무리 그 순간에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그 마이크로바이옴 안에는 최소한 지난 6개월의 정보가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네. 예. 그리고 뭐 항생제 드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항생제 드실 때는 당연히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드시는 겁니다. 시간만 띄어서요. 항생제 드시고 나서 한 3, 4시간 있다 드세요. 요즘에는 병원에서도 항생제 처방할 때는 프로바이오틱스 꼭 같이 처방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생제 드실 때는 꼭 드시고 저는 술 먹어도 꼭 먹습니다. 술 먹어도 꼭 드시고 예, 좀 장내미생물 훼손시킬 만한 일이 있으셨다 그러면은 꼭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질문이 이거 진짜 너무 끝도 없어요.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My Personalized Microbiome 오늘 명강의 해주신 조영희 박사님 그리고 지오셉 대표님께 큰